아이서티보다 핸들링이 훨씬 좋네. 아이서티는 약간 이게 저는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링,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이 서스펜션이 한번 축 되면서 이게 있었는데 얘는 좀 그런 느낌이 덜하네. 이런 느낌이고 얘는 네. 이걸 런치라고 해야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RPM 너무 안 솟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촬영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 안 좋잖아. 네. 이 벨로스터가 확실히 아이서티나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서스펜션이 하드해. 그런 것 같아요. 가속바이터 여기 좀 높은 데 놓을 때는 뒤에가 서스펜션이 스트로크가 빨리 끝나니까 네. 뒤에 사람이 만약에 탔다 그러면 저런데 좀 세게 넘어가면 내장에 충격을 받겠지. 내상을 입는 거지. 내상. 승차감보다는 그냥 약간 퍼포먼스 쪽. 그 와중에 이제 일반 도로를 달려야 되니까 조금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너무 하드해서 튀지 않게. 확실히 시트가 지탱이 되네요. 아까 램프 돌 때 얘가 휠베이스가 짧긴 짧은 차잖아요. 근데 되게 더 짧게 느껴지는 느낌? 그런 건 없어요? 되게 타이트한 아직까지 뭐 차. 그렇게 세게 타보진 않았는데 네. 약간 그러니까 선회를 할 때 느낌이 이제 악셀을 밟아 나가다 보면 코너 네. 안에서 속도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네. 아, 여기서 더 밟으면 언더 나겠다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이 차가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쓰는 아반떼 스포츠나 아이서티보다는 네. 언더스티어 한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밟을수록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안으로 더 말려 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코너에서 안 멀어지는 느낌, 안쪽에서 딱 붙어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벨로스터 터보를 탔을 때 가장 도드라지게 아, 이 차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느꼈던 거 세 가지를 뽑으라면 네. 일단 첫 번째가 핸들링. 네. 그러니까 핸들링이라는 게 사실 컴포트하냐 라이드하냐 스포티하냐 이렇게 좀 성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스포티하든 뭐 컴포트하든 뭐 라이드를 중시하든 어떤 점에서든 간에 일단 센터 필링이 좋아야 되는데 네. 이전에 현대차의 CMDPS가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센터 필링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타를 해야 되고 똑바로 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센터 필링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운전자가 예상하는 것만큼 이제 차가 핸들링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느냐. 네. 근데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핸들링이 1세대 벨로스터에 비해서 굉장히 핸들링이 직관적으로 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직관적인 핸들링을 추구하게 됐을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노면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에 대해서 너무 정직하게 반응하면 노면의 기울기나 굴곡을 따라서 스티어링이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라이드한 면에서 보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벨로스터는 그런 게 별로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면을 탄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으면서 네. 핸들필링이 되게 좋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야. 스티어링 휠에 이런 핸들링 때문에 욕을 먹었던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굉장히 수준 높은 핸들링을 선보인다. 저 아직 운전 못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외곽 탈 때 핸들링 느낌 보면은 회전성이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회전성이 빠른 것 좋아. 같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이스카라든가 완전히 튜닝된 차 같은 그런 회전성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네. 일반 도로에서 일반인이 좀 빠르게 달렸을 때 네. 차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네. 좀 직관적인 핸들링. 핸들링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급이다. 다루기가 쉬우면서도 퍼포먼스가 좋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진. 저는
약간 얘랑 비교할 만한 차가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니랑 좀 컨셉이 미니보다는 훨씬 더 다루기가 좀 신뢰감이 높다 그래야지. 미니는 지금 이 세팅에서 놓고 본다면 네. 조금 더 원초적인 느낌. 미니가 그러니까 미니도 세대가 거듭나면서부터 점점 좀 라이드라든가 좀 세이프티에 좀 더 이렇게 좀 치중을 두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초적인 느낌이 많이 없어졌거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원초적인 느낌의 스티어링 반발력이라든가 차체 거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차체가 작고 오버행도 극단적으로 짧고 휠베이스도 작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핸들링,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차가 거동하는 느낌이 운전자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맡기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수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 네. 라는 느낌을 줘.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 그렇죠. 실제로 정말로 미니를 험하게 다뤄보면 최근에 나온 3세대 미니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마진이 어느 정도 있는. 네. 근데 2세대 JCW 같은 경우는 그 마진을 시험해 보기에는 좀 약간의 등골 오싹해지는 느낌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벨로스터하고 미니를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미니는 벨로스터에 비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더 신뢰감은 떨어지는. 대신에 운전자의 능력에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맡기는.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차의 성능이나 이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렇지, 감성적인 거.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기능적인 거는 3세대 미니가 감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다루어 보면 그렇게 다루기 어려운 차는 아닌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감성적으로 와, 이 차는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코너를 돌 때도 조금 빠르게 진입해서 탈출을 가속을 해보면 네. 뒤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잘 날아가진 않는데 생각보다 네. 날아갈 것 같아. 입을 좀 빨리 하고 맞아요. CP를 찍고 스티어링을 돌려서 악셀을 전개해보면 이거 뒤가 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미니는 정말 잘 다루려면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얘는 그러진 않아. 이 차는 그냥 예측이 되게 쉬워. 차가 막 알려줘. 마치 옆에서 이제 어떤 숙련된 드라이버가 막 코치를 해주는 느낌이야. 더 돌려도 돼. 아직 괜찮아. 막 이런 느낌. 서스를 진짜 조금만 더 민첩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뻔했네. 서스펜션의 샥 스피드를 반응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네. 서스펜션의 성능이라든가 밸런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현과하 질량을 낮추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벼운 휠을 쓴다든가 브레이크의 소재를 가벼운 경량 소재를 쓴다든가 이러면은 서스펜션이 움직일 때 현과하 질량이 감소되면 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 하여간 저의 서스펜션 스탠다드는 형님 골프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양산차? 대중적인 차에서 그런 걸 바라는 건 좀 욕심이긴 할 수도 있지만 1세대 벨로스터는 정말 그냥 시작이었다. 차를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현대가 이런 좀 과감한 도전도 하는구나. 제가 그때 아마 형님이 닥터드레 에디션 시승할 때 저도 같이 탔을 거예요 아마. 벨로스터 그때 둘이 시트 높아가지고 이러고 탔잖아요. 정말 생각 없이 만들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뭐 헤드룸도 넉넉하고. 나는 이거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게 네. 몰라서 못했다고 쳐. 네. 1세대 때는. 2세대 때 만약에 또 그러면 성의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1세대 벨로스터랑 2세대 벨로스터 지금 이 차랑 비교를 해보면 1세대 때 탔을 때 이 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1세대 탔을 때 차를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2세대에 다 실현이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 많이 썼구나. 귀를 기울였구나. 디자인에 대한 형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의견은 어떠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벨로스터를 봤을 때 1세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1세대가 추구하던 독특한 약간 개성이라 해야 되나? 뭐 한쪽은 문짝이 2개 있고 한쪽은 하나만 있는 이런 컨셉도 그대로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독특한 실루엣 이런 것도 거의 유지하고 있고. 디텐더 같은 거 1세대도 이렇게 좀 부풀렸는데 2세대도 또 그것도 유지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완성도 면에서 좋아지긴 했어. 네. 좋아지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에서 네. 1세대 탔을 때는 이렇게 리어뷰 미러로 후방을 볼 때 후방 시야가 정말 안 좋았거든. 그거 참 이렇게 유리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1세대? 정말 불편했었어. 네. 그 가장 그 시야가 확보돼야 될 그 각도를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2세대는 전체적인 디자인 실루엣이라든가 후면부의 그런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네. 1세대 탈 때 불편하게 느꼈던 후방 시야가, 이것도 사실 다른 차에 비해서는 후방 시야가 좁은데 1세대랑 비교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후방 시야가 좋아졌어. 외관에서는 공식 디자인을 내가 처음 접하기 전에 네. 그냥 나온다 말만 듣고 기대할 때는 네. 외관이 지금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바뀌기를 바랬거든. 네. 사실은 약간 그것도 생각했었어. 아이서티 같은 느낌. 아이서티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조금 더 과감해지는. 네. 아이서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라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조금 더 과감한 느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 2세대 벨로스터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별로 안 바뀌었네. 그냥 그게 그거구만, 이런 느낌이었거든.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꼈던 게 안에 탔을 때. 그쵸. 안은 진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실내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요즘의 현대 기아차가 추구하는 인테리어의 컨셉을 따르고 있기는 해. 네. 굉장히 많은 부분 플랫폼도 공유하고 있고 디자인 컨셉도 유사한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지금 보면은 이 모니터 좌우로 송풍구가 나눠져 있는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대시보드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약간 비대칭으로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진 이 형태. 네.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 비대칭보다는 거의 대칭형으로 가는데 그런 느낌. 1세대 터보 지나갔는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쫓아가 볼까? 그럴까요? 이 닥터드레 때 처음 적용됐던 1세대 벨로스터에 적용됐던 그 엔진 사운드, 네. 가상 사운드도 사실 처음에 적용됐을 때는 좀 웃겼거든. 약간 부밍만 더 섞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웃겼어. 자연스럽지가 않고. 근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가상 엔진 사운드는 되게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엔진을 조작할 때, 악셀을 밟아서 엔진이 조작할 때 RPM이 변하고 이런 악셀 양을 바꾸고 이럴 때 엔진 사운드가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변화되는 느낌이 리얼에 가까워지는 느낌이고, 조금 더 거기에다가 2세대 벨로스터는 약간 리얼 배기 사운드도 어느 정도 약간 튜닝이 돼 있어서 네. 크진 않지만 약간 즐길 수가 있거든. 근데 가상 사운드를 켰을 때 그 두 개의 소리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꽤 어울리는 것 같아. 파인 튜닝으로. 하나 아쉬운 게 얘가 그 레브 매칭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타실 때 보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소리만이라도 좀 왕왕거렸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너무 엔진에 좀 충실한 것 같아요. 지금 리그 매칭을 해보면 리그 매칭의 기능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보면 한 번에 이게 7단 미션이니까 내가 RPM을 떨구고 가다가 한 번에 2단, 3단을 건너뛰어서 다운을 쳐도 거의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변속이 돼주거든. 네. 지금 보면 지금 6단인데 6단에서 내가 4단까지 내려볼게. 6단으로 가다가 오, 빨리 따라가네. 빨리빨리 따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가상 사운드를 켜놨잖아. 네. 근데 지금 다운을 해보면 악셀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RPM만 매칭을 해주는 건데, 이때 뒤에서 실제 배기음은 조금 변해.
왜 RPM이 변했으니까 실제 배기음이니까. 네. 근데 가상 사운드는 변화가 없어.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리가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아예 가상 사운드를 끄고 달릴 때는 자, 끄면 지금 내가 주행할 때 그냥 실제 배기음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때 내가 다운을 치면 볼륨이 비슷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데 가상 사운드를 켰을 때는 레브 매칭 하기 전에 사운드가 가상 사운드 섞여서 나오다가 네. 레브 매칭을 할 때 RPM이 올라갈 때는 가상 사운드는 변화가 없으니까 네. 볼륨이 너무 작아서 박진감이 떨어지는 거야. 엑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상 사운드도 레브 매칭 할 때 사운드까지도 튜닝을 했으면은 훨씬 더 리얼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 그건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딱 쳤을 때 가상 사운드도 같이 왕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레브 매칭이 막 과격하진 않잖아요, 얘가. 그냥 좀 잘 맞춰 들어가는 느낌이지. 근데 너무 극단적이지만 911 같은 거는 레브 매칭 하면 좀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레브 매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운을 쳤을 때 기어비가 바뀌는 거에 대응해서 엔진 회전수를 맞춰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엔진 회전수를 맞추기 위해서 중립 상태에서 맞춘단 말이야. 네. 중립으로 빠져서 맞추고 다시 그 기어를 굴리게 하는 건데 네. 당연히 엔진 출력에 영향을 받지. 그리고, 아, 그렇구나. 공회전 상태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부스트 발도 많이 못 받아요. 부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부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맞춘다라고 보면 돼. 거의 부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터보 네.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고성능 차들 같은 경우는 레브 매칭을 하는 순간에도 엔진의 파워가 넘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박력 있게 RPM을 네, 맞춰줄 수 그렇죠. 있는데 이 차는 1600cc 터보 엔진에다가 레브 매칭 할 때 부스트가 그 악셀을 내가 기어를 물린 상태에서 밟고 있을 때보다는 부스트가 빠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박진감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변속기의 셋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엔진 파워의 한계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아쉬운 거. 그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소리로 좀 더 왁왁 했으면 잘 맞춰서 왁왁 했으면 가상 사운드 상에서 레브 매칭 할 때 그 가상 사운드가 거기에 어울리는 뭔가 사운드를 제공을 해줬으면 네. 감성적으로 확실히 박진감이. 그렇죠. 다음번에 개발할 땐 이런 것도 좀 반영해주면 좋겠네. 그렇지. 근데 진짜 가상 사운드가 약간 팔기통처럼 비트 섞어버리는 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도 소리의 조화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사운드 배기 사운드를 즐기고 싶다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는 좀 더 수준 높은 레벨에서 배기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가상 사운드가 만족감을 주기는 어려워. 그렇죠. 뭔가 아직 부족해. 그냥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원래 그 오리지널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분 좋게 탈 때 느낌 내기 좋은 그런 그치. 사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배기를 실제로 튜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배기 소리가 머플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배기 소리는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맞아요. 거고 엔진에서 나온 배기 소리가 중간에 배기 라인을 거치고 머플러를 거치면서 감쇄가 되는 거예요. 감쇄가 될 때 어떤 주파수의 영역을 얼만큼 감쇄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배기 소리가 바뀌는 거지. 그 소리 자체는 엔진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엔진에서 낼 수 없는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얘도 지금 익스트림 모드가 딱 그런 거잖아요. 이 익스트림 모드, 가상 사운드 제 익스트림 모드는 이 엔진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질감이 심한 거야. 저라면 익스트림은 절대 안 킬 것 같아요. 이질감이 굉장히 심하네. 네. 처음에 틀었을 때는 와 이러는데 계속 타다 보면 아 이거 너무 이질감이 심한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익스트림 모드 말고 다이나믹 모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엔진 실제 배기음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라 이거는 좀 진짜 이것도 약간 유키통 사운드 같아. 다이내믹도 이게 제일 자연스럽네. 네. 제일 약한 게. 어차피 기본적으로 실제 배기 사운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얘는 아무리 잘 나와도 가상 사운드는 실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 타보시고 나서 그 벨로스터 N에 대한 세컨카 욕심이 뭐지? 그 생각 있으시잖아요. 어때요? 이거 타고 느낌은 벨로스터 N까지 안 가도 재밌겠다?